안녕하세요. 저희 앱솔루트 맘스쿨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앱솔루트 맘스쿨은 1일 1문장으로 부모는 따뜻하게 아이는 단단하게 자란다라는 66일 인문학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종원 작가님 모시고 강연을 조금 들어볼 예정이고요. 우리 김종원 작가님은 부모의 말, 부모 인문학 수업, 이게 다수의 책을 집필하시고 인문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훈 작가입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가 살아갈 정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이 되게 많이 계세요. 아이와 함께 교육을 하면서 내 아이가 지금 너무 어리니까 못 알아들을 거야. 혼난 거 나중에 기억 못 할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힘든 거, 나쁜 말 들었던 순간을 잊지 않고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아이가 듣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간을 좀 귀중하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이한테 얘기를 할 때 항상 말이 나왔는데 이거 내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그래서 약간 뭔가 혼돈될 때가 있잖아요. 화를 내는 게 아닌데 아이는 화로 받아들이고, 칭찬을 했는데 딴지 건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집안에 분쟁이 적고 말과 글로 아이를 잘 단련시키고 이런 부모들을 보면 일상에서 독서를 좋아하거나 필사, 낭독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독서할 시간 자꾸 갖기 힘들어요. 사실 요가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낭독은 1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낭독을 하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내가 발음하는 문장을 내가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감동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더 그 문장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필사는 어떻게 뭘 느낄 수 있냐면 첫 문장을 쓰면서 끝 문장까지 시작과 끝을 경험하게 된다. 일상에서 듣지 못하는 좋은 말과 글을 쓰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기억하게 된다. 필사가 그런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께서 먼저 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 보고 배우는데 이런 말이 있죠. 애는 저절로 큰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간섭하지 마라. 근데 웬만한 부모 아래에서는 저절로 안 커요. 여러분 이걸 그냥 믿으면 안 돼. 그거 믿고 그냥 놔두면 망나니 돼요, 여러분. 그런 말 한 부모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공통점을 살펴보면 주로 학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언어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과학자들. 자기가 연구하는 것들을 밖에 놓지 않고 안에 내면을 들고 와서 연구하는 것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삶과 일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눈을 갖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눈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생하게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문해력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의 말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애가 사랑해 까꿍까꿍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다양하게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도 뉘앙스를 알아요. 말을 시작하긴 쉬워요. 마무리하는 게 되게 어렵지. 많은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 줄이지 말고 느낌표, 물음표 쓰지 말고. 왜냐하면 읽었을 때 머릿속에 느낌표가 그려지게 해라. 이게 되게 문해력을 높이고 동시에 부모가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게 한다면 아이가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이가 싫어, 몰라, 뭐 어쩔TV 저쩔TV 이런 거 쓰잖아요. 이런 거 왜 쓸까요? 이런 거 쓰는 과정에 딱 가보면 부모님의 대화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어요. 해, 청소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가 열심히 오랜만에 방 청소를 했어, 2시간 동안. 그럼 부모님은 그걸 보면서 칭찬해준다고 나오는 말이 이런 것들. 방이 깨끗해졌네? 주어가 없어요. 동사도 없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철수가 2시간이나 열심히 청소했더니 어제보다 많이 깨끗해졌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그걸 들으면서 저절로 완전한 문장이 뭔지 알게 되죠. 맨날 그런 문장을 듣게 되면 아이가 몰라, 싫어, 어쩔TV 저쩔TV 이거 얘기를 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국어를 따로 가르칠 필요도 없고 뭐 책을 읽힐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말하는 게 정상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만 넣으면 아이는 그냥 정상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동사 목적어한테 뭔지 모르겠다, 힘들다 하면 주어만 넣어. 일단 주어만 넣으면 동사 목적어는 저절로 따라와.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 근데 그게 될까요? 이렇게 불가능해서 시작한 계산은 가능성을 갈 수가 없어요. 계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능성에서 시작한 계산, 하나는 불가능해서 시작한 계산. 가능성에서 계산을 시작하면 된다는 가정을 만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또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걸 찾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나쁜 일이 없어요. 또 좋은 거는 어떤 것도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가치를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일상에서 뭘 찾아오잖아요. 찾는 걸 갖고 와서 같이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죠. 근데 부모님이 이게 뭐야, 쓰레기를 갖고 왔어, 어딨어, 갖다 버려, 손 다 지저분해졌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자기 시간에 대한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께서 아이가 오늘 했던 거에 대한 가치를 찾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아무것도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가치를 발견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아이와 함께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목소리가 되게 작아. 그럼 보통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사람 목소리 작아서 도무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아이는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 사람 목소리가 작으니까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목소리 작다는 게 결코 흠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다가가게 만들었으니까 오히려 우리 더 따뜻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앞에 여기 있던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가자. 이거는 그냥 결과만 주는 거죠. 결과는 되게 쉬워요. 근데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부모님이 생각을 해야지 찾을 수 있고 아이는 그걸 들으면서 두 번, 세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생각을 계속 이끄는 말이죠.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일상에서 휴지에 물을 자꾸 쏟을 때가 되게 많이 있죠. 버리자. 젖은 휴지를 어디 쓸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휴지에 실수로 물을 쏟은 김에 물티슈처럼 바닥을 닦는 데 쓰면 되겠다.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걸 아이가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하는 걸 보면서 텍스트로 못 알아들어도 부모님이 행동을 보면서 알 수 있죠.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이가 항상 당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해라. 이걸 여러분들이 좀 가장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예쁜 말들을 제가 왜 쓰게 됐냐면 제가 지난 30년 동안 인문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면서 인문학의 끝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쁘게 말해주기. 예쁘게 말하는 게 생각처럼 되게 쉽지 않아요. 왜 어렵냐면 언어의 한계가 그냥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이 아이였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한테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서 내 아이한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필사와 낭독으로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야 내 안에 담을 수 있고 적절할 때 꺼내서 아이한테 보여줄 수 있다. 뭐 아이는 학교에서 혹은 책에서 각종 교육에서 크는 게 아니고 부모의 한마디로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이는 잘 듣지 않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아이는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아이가 살아갈 가장 근사한 지침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서럽게 혼나도 늘 곁에서 해맑게 웃으며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건 곧 당신의 말이 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꿀 기적의 도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결심만 하면 아이는 기적을 만납니다. 아이는 어린데 아이에게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정색을 하고 계속 말을 안 하고 웃지도 않으니까 아이가 엄마 껌딱지처럼 있던 아이인데 갑자기 아이가 찾지 않았대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현재 7개월이라는 거예요. 7개월 아기인데도 엄마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분위기나 어투로 이런 감정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도 인간인지라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을까요? 아이가 커갈수록 오히려 소통하는 게 점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직 많이 크지도 않았는데. 네, 7개월인데도. 네. 7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네. 네. 예쁜 말, 좋은 말이 내 안에서 나오려면 하나의 존재를 나랑 동등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아이에게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날 선택했을 것인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어떤 좋은 말도 두 가지로 나눠요. 못되게 말하는 것과 예쁘게 말하기. 시를 배울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랑시 써봐. 대신 사랑이란 단어는 들어가면 안 돼. 읽고 나면 사랑이 느껴지게 해. 왜냐하면 사랑이란 단어에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약속했을 뿐이지. 그래서 아이는 여러분이 말한 사랑해, 좋아해 이런 거 들으면서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사랑이 느껴지게 얘기를 해줘야 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래서 부모님께서 일상에서 두 개의 단어를 빼고 살면 돼요. 어떤 거냐면 대박, 너무. 이 두 개를 빼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 부모님에서 나타난 첫 번째 형상이 이거야. 말수가 줄어든다. 제가 사회자님께 네. 뭐 음식 주고 맛이 어때 물어보면 바로 어떻게 나올까요? 너무 맛있어. 너무, 네네. 너무 맛있어요. 네. 옷 어때? 너무 예뻐. 너무 예쁜데요? 네. 이게 너무는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100명의 아이가 있어요. 말 못할 것 같은데요? 100명의 아이한테 100개의 다른 음식을 먹였어요. 근데 A가 맛을 뭐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존맛, 흑존맛, 킹존맛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맛있는 거 알겠어. 근데 뭘 먹은지 알 수가 없어. 다 똑같은 거 먹은 거예요. 100개를 줬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크면서 학교 들어가면 아이랑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서로 무슨 말인지 몰라. 부모님께서 너무나 대박을 빼고 신조어 빼고 이제 아이들을 대화를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아이도 이제 생각을 하고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신조어를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게 아이가 학교 가면 다 신조어 쓰는데 혼자 신조어 안 쓰면 왕따 당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빛나는 것들은 가서 어두운 것을 몰아내지 빛나는 것이 가서 어둡게 변하진 않아요. 아이들이 올바른 언어를 쓰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신조어를 다 없애고 그 좋은 언어를 쓰게 되게 오히려 반대로 바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라도 말을 바꿔보시면 이제 아이의 삶이 바뀔 것이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긍정의 말과 훈육의 차이를 좀 짚어주세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긍정과 훈육이 뭐가 다르냐면 아주 어렸을 때는 좀 쉽지 않지만 좀 나이가 들면 아이한테 이렇게 말버릇처럼 넌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아이들은 다 좋은 데만 나와도 이게 문제야 이제 얘기 나오겠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야. 또 어떤 문제를 네. 지적하려고 하나. 네. 아이한테 들려줄 말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거는 지금 처음 만나는 누구도 다 지적할 수 있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건 누가 봐도 알아. 바로 알아.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오랫동안 지켜보면 부모만이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부모라는 타이틀을 포기하지 말자. 부모라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아이한테 좋은 것이지. 그래서 긍정과 훈육 이것도 나누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이의 좋은 점을 매일매일 찾아보기. 그래서 넌 이게 참 좋다. 그런데 이걸 고쳐야 돼. 이러고 하지 말고. 아, 네. 네, 네. 뒷이야기를 빼야 되는데 뒷이야기를 꼭 붙여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니까. 네. 그래야 뭔가 한 거 같고 오늘 보람이 느껴지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하고 싶으면 안 하면 아이는 저절로 느끼게 되겠죠. 이게 부족하구나. 저건 좋지만 이건 부족한 것 같아. 아이가 저절로 느낄 수 있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생략하자. 좋은 말만 하면 아이가 단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아이한테 공부하라는 말 안 하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오늘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게임 문제 있잖아요. 네. 요새 실력 나빠질까봐 게임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잔소리라고 정한 시간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더 좋게 하면 얘기하면 될까? 이것도 되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거를 살짝만 바꿔도 아이가 기분 나쁘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너 게임 좀 시간 줄이면 실력 좋아질 수 있어.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코로나 상황 때 너 마스크 안 썼으면 우리 식당 못 들어가 아니고 네가 마스크 쓰면 식당에 들어갈 수 있어. 가능성이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아이가 들을 때 기분이 안 나빠요. 너를 위해서 들려주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서로 기분 안 나쁘죠.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너 5분 더 맨날 게임하니까 오늘 실력 체크한 거 봐봐. 나빠졌지? 엄마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언성 계속 높아진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제 또 싸우게 되는 거죠. 이제 분노가 시작되면 이제 교육은 끝나요. 근데 여기 과정을 넣으면 이제 교육이 시작되죠. 이 말이 당장은 안 먹혀요. 안 먹히는데 이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듣기 좋은 말.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쁘게 말하는 게 제일 어렵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부터 바꿔나가면 언젠가 커다란 게 바뀔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매일 분노하고 미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